밥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단락 4단락이랑 단락 5단락은 선생님이 한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직접 해볼게요. 주제 여기 봐요. 이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까마귀는 물병 위에서 옆에서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생각했다. 주어는 까마귀. 어떤 까마귀죠? 생각한.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곰곰이 생각한 까마귀. 뭘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물 마실 방법? 물 마실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 까마귀. 두 번째 문장,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오르지 않은 건 누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까마귀죠? 까마귀. 떠오르지 않은 까마귀. 아니면 떠오르지 않았던 까마귀. 뭐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마지막 문장, 여기도 까마귀겠죠? 까마귀. 어떤 까마귀죠? 한 모금도 못 먹고 갈 수 없었다. 결국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포기할 수 없었던 까마귀. 뭘 포기할 수 없었죠? 물 마시는 것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까마귀. 어떤 물이죠? 어렵게 발견한 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합치면 되겠죠? 주어는 까마귀. 까마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뭘 포기할 수 없었냐? 물 마시는 것을. 어떤 물? 어렵게 발견한 물.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였죠? 물 마실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어떤 좋은 방법? 물 마실 좋은 방법. 궁리했지만, 곰곰이 생각했다는 게 궁리했다는 말로 할 수 있겠죠?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도 괜찮고요. 곰곰이 생각했지만, 궁리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했지만, 궁리해도? 이렇게 할까요? 궁리해도 물 마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까마귀는 어렵게 발견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인지순서 한번 붙여볼까요? 주어는 까마귀. 까마귀가 동사는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물 마시는 것을. 그리고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어렵게 발견한 물. 그리고 또 어떤 까마귀냐? 물 마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까마귀. 어떻게 했죠? 까마귀가 열심히 생각했죠? 궁리해도.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깔끔한 한 문장으로 주제를 뽑아왔고요. 여기다 제목은 뭐로 잡을까요? 까마귀인데 어떤 까마귀였죠? 여기는 포기할 수 없었던 까마귀. 우선 처음에 까마귀가 뭘 했어요? 뭔가 고민을 했죠. 까마귀의 고민. 이 고민의 내용은 뭐죠? 뭘 고민했죠? 물 마실 좋은 방법을 고민했죠. 그 내용을 물 마실
좋은 방법을 열심히 공리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열심히 고민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고민의 결과, 물 마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뭔가 포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까마귀의 태도. 그래서 태도는 포기하지 못했다. 포기 힘든 까마귀.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여기에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포기가 어려운, 포기 힘든 이유. 그리고 포기 힘든 상태. 왜 포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죠? 왜 힘들었죠? 힘들게 발견했으니까, 그쵸? 물에 힘들게 발견했으니까. 힘들게 발견한 물. 왜 또 그랬냐? 그리고 한 모금을 못 마시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포기 어려운 상태를 한 모금도 못 마심. 지금 이렇게 한 모금도 못 마신 게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그냥 포기가 힘든 게 아니라 이거를 아주 힘들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까마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마귀의 고민과 태도라는 이름으로 목차를 짜봤고, 전체 제목은 포기할 수 없었던 까마귀,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기까지가 4단락이었고요 5단락 주제 설계.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까마귀죠? 그리고 다시 날아갔죠? 어디로 날아갔죠? 어딘지 안 나왔고, 공리를 하다가 다시 날아간 까마귀. 그리고 까마귀가 뭐 했죠? 넣었죠? 병 속에 넣은 까마귀. 뭘 넣었어요? 작은 돌멩이를 병 속에 넣은 까마귀. 뭐 입에 작은 돌멩이를 물고 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병 속에 넣은 까마귀. 그 다음 1개, 2개, 3개, 4개는 뒤에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까마귀는 자꾸 돌멩이를 물어다가 병 속에 넣었다. 여기 또 주어도 까마귀. 까마귀, 병 속에 넣은 까마귀. 돌멩이를 병 속에 돌멩이를 넣은 까마귀. 계속해서 병 속에 돌멩이를 넣은 까마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여기 주어도 까마귀죠?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마실 수 있었다? 마실 수 있었던 까마귀. 마시게 된 까마귀? 이렇게 될 것 같고, 마시게 된 까마귀. 물을 마시게 된 까마귀. 앞부분 써주면 뭐 돌멩이 부피만큼 병 속에 차오른 돌멩이 부피만큼 찬 병 속의 물을 마시게 된 까마귀. 마침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 다 합치면 주어는 까마귀죠. 까마귀는 날아갔다는 동사, 뭐 병 속에 넣은 동사, 돌멩이 넣은 동사, 물을 마시겠다, 이 4가지 동사가 있는데,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마시게 됐다 라는 거죠. 이렇게 관계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마지막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까마귀는 마시게 되었다. 뭘 마시게 된 거죠? 물을. 어떤 물이냐? 돌멩이 부피만큼 찬 병 속의 물을. 병 속의 물을 먼저 쓴 다음에 돌멩이 부피만큼 찬.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쓰고. 이 4개 중에 이 마지막 게 제일 핵심인데, 이 3개에 있는 내용도 우리는 써줄 수 있죠. 어떻게 합쳐볼까요? 병 속에 돌멩이를 넣은, 병 속에 작은 입에 작은 돌멩이를 물고와 병 속에 넣은 까마귀는 마침내 돌멩이 부피만큼 찬 병 속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 공리를 하다가 입에 작은 돌멩이를 물고와 병 속에 넣은 까마귀는 마침내 돌멩이 부피만큼 찬 병 속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주어는 까마귀는, 동사는 마시게 되었다. 병 속의 물을. 이제 그 물은 돌멩이 부피만큼 찬. 마침내,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으로 공리를 했다는 걸 7번. 이 순서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 까마귀는 마시게 되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당연히 물, 이게 궁금하죠?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과 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6번, 7번은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를 잡고 마지막 설계. 뭐로 잡을까요? 제목은? 까마귀인데 어떤 까마귀? 물을 마시게 된 까마귀. 그 다음에 뭐 한 거죠? 여기서 까마귀가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쵸? 까마귀의 발견이라 한번 잡을게요. 발견은 한 내용? 발견 내용. 어떤 걸 발견했죠? 뭔가 돌멩이를 활용해야겠다. 이를 활용할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적용했어. 어떻게? 돌멩이를 들고 와서 어떻게 했죠? 물고와 병 속에 넣은 까마귀. 그래서 이때 돌멩이를 활용한 방법, 이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돌멩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였죠? 이 원리가 부피만큼 차오르는 거였죠. 그렇죠? 돌멩이 부피만큼 차오르는 병 속의 물, 차오르는 병 속의 물.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까마귀가. 그래서 마지막은 까마귀의 성취 한번 잡아볼게요. 어떤 걸 성취한 거죠?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아니면 갈증을 해소한 까마귀. 이렇게 딱 잡으면 마지막 단락이 완성이 됐죠. 어때요? 여러분들 거랑 비슷하죠? 네, 거의 다 비슷하죠? 아닌가? 네, 최소한 주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랑 거의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제목은 거의 똑같았죠? 그쵸? 아마 거의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단락 1부터 단락 5까지 설계를 해봤는데 사실 선생님 좀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아마 지도회 하셨던 아마 코치님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쵸? 예. 그, 코치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인분들도,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게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단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오늘 하시는 거 보고, 학생들이 하시는 거 보고, 이게, 진짜, 학생들이 이 단락들을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아마 깨끗하게 없애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왠지 아세요? 이게 세계 최초니까,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분들, 그리고 많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밥 먹고 와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작품 이거를 하나로 또 합치는 장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설계도만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 그리고 또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저녁 먹고는 여러분들이 분해 원리를 이용해서 얼마큼 글을 빨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번 오후 시간대 해보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신지 조금은 이해됐죠? 네,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오전까지만 해도 다들 졸았는데 네, 오후부터는 거의 안 졸고 다들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먹고 저녁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